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가지 종목도 OX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후성입니다. 잘 가다가 조정을 살짝 받고 있어요. 이때가 매수일까? 기회일까?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다. 염정 팀장님, 요럴 때 싸게 한번 사볼까요? 네, 뭐 지금이 매수 엄청 싼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기보다 이제 기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좀 실적이라든지 리포트에 대한 좋은 어떤 뉴스 등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5월 한 달 동안 엄청난 양을 좀 사들였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급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반대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이 양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 날 급락세가 좀 나왔는데 그때부터 좀 흐름이 좀 꺾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이 부분은 순수하게 수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에 의한 급락이 나와 있고 다시 한번 또 흐름이 다시 또 탄다라고 한다면 후성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추세에서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이제 여름철 성수기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냉매라든지 특수가스에 대한 제조 부분이 좀 가동률 지금 100%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급 우위의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뭐 반도체 소재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앞으로에 대해 기대감까지 해서 후성 같은 종목은 오히려 조정을 받는 기회는 좀 잘 눈여겨보셨다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 그럼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요? 이번엔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이게 미코바이오메드 진단키트 예전에 코로나로 또 유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원숭이 두창 모멘텀으로 인해서 장중에 움직였다가 지금은 좀 상승폭을 반납했어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견 주시죠. 네, 이번엔 X인데 그럼 이거는 미코바이오메드에 대한 투자 의견입니까? 아니면은 원숭이 돌창 관련주로 좀 최근에 오른 그 전반적인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이십니까? 뭐 전반적인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테마주에 대한 시각을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아시다시피 원숭이 두창이 과연 이제 제2의 코로나19가 될지 아니면 그러니까 즉 이제 팬데믹으로 대유행을 할지 아니면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사라질지 이러한 부분은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WHO에서도 원숭이 두창이 이제 팬데믹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렇게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러한 연구 결과라든지 이러한 좀 미래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렵다. 뭐 그러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또 코로나처럼 이렇게 뭐 비말이라든지 이렇게 만약에 감염이 될지 이러한 여부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숭이 두창 관련주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우선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뭐 코로나19처럼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이러한 글로벌 이제 팬데믹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과거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뭐 주가 흐름을 예우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뭐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겠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전형적인 아직까지는 좀 테마주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코바이오메드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단순 테마로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세 번째 종목 의견도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매각 결정이 난 이후에 주가가 다시 또 상승하고 있는데 일진 그룹주, 일진 머티리얼즈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어떨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5로 이번에도 일치가 되었습니다. 염정 팀장님, 네. 일진 머티리얼즈를 누가 품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 회사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투심이 좀 많이 달라질까요? 네, 일단은 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처음에 오히려 이제 일진머티리얼즈 처음에 이제 지분 매각 소식에 사실은 좀 시장에서 좀 충격으로 좀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기업이 어떤 대기업이 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뿐 아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박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일제히 다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동박에서는 사실 지금 SKC가 국내 점유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제 일진머티리얼즈가 SK 넥실리스를 품고 있는 SKC가 생각보다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되게
굉장히 좀 위협을 느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과의 연계라든지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좀 이런 M&A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일진머티리얼즈 지금 사실 좀 지분의 가치가 좀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동박 쪽은 사실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사실 진입 장벽이 좀 높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SKC와 일진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가 3강 구도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일진머티리얼즈의 매각이 또 시장에 좀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다시 한번 수급으로 좀 몰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제 오늘 합쳐서 약 한 12%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급락한 부분에 대한 걸 거의 다 지금 다 메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제 M&A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 빠르게 좀 진행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또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오로 일치가 됐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통했고요.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은 어떤 건지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도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신소재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가 본격화된다. 주주가치 제고 본격화 어떤 종목이죠? 열어볼게요. 코오롱 인더 그리고 LG인데 LG는 좀 말이 많아요. 요즘 투자 심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애플카 이슈 때문에 LG 이노텍이라던가 LG전자가 좀 많이 올랐다가 그 이슈가 또 사라지니까 확 찬물을 끼얹은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이때 LG를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요? 네, 뭐 LG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엊그저께 네. 바로 이제 그 자사주 5천억 취득을 발표를 하는 그러니까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주가가 급등을 1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LG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LG를 비롯해서 국내 이제 지주사들이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면서 저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LG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이제 대규모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이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제자리를 좀 찾아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LG가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사주 5천억 원 취득과 더불어서 배당 정책을 비롯한 중장기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5천억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한 12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뭐 기업가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5%가 채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5천억이 어느 정도 주가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 자회사인 그 LG CNS가 지금 주관사 선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장 준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LG CNS의 지분 가치 또한 추가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현재 주가 수준이 한 PR 한 5배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런 모멘텀만 있으면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주주환원을 이제 강화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주가 상승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한 이후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좀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10만 원, 목표 주가 한 10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주주 재고 환원 정책에 대해 기대를 해볼 만하다 해주셨고요. 이번에 염정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코오롱 인더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 네. 신소재? 네. 네. 화학 섹터 쪽에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화학 섹터의 지금 주가가 좀 오랜 기간 눌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좀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뭐 패션 부분이라든지 타이어 코드,
POM 등 전 분야에 대해서 사실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화학 섹터가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 피크아웃 논란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 이번 1분기 실적이 전년 1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밀리지 않고요. 올해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 실적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어인더 사업 분야 쪽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슈퍼섬유라고 불리는 아라미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아라미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연평균 성장률은 약 6에서 10%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 아라미드가 활용되는 부분은 5G 광 케이블 전선을 감싸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전기차의 경량화를 위해서 전기차 타이어의 소재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 자체가 이제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이 아라미드인 신소재에 대한 매출액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워낙에 지금 견조한 실적 속에서 새로운 신소재 모멘텀까지 나타나면서 저는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뿐 아니고 화학sektor 전반에 지금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는 많이 좀 주가가 밀렸었기 때문에 지금 뭐 전고점 같은 경우가 약 한 10만 원 선이 좀 넘긴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좀 어느 정도 긴 하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좀 반갑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한동안 좀 횡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1차 목표가 8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최근에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화학섹터 쪽으로 좀 수급이 몰렸고 코오롱 인더에도 오늘도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6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소재 오랜만에 화학 섹터에서 또 갖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가 6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 볼까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7%가량 올라주고 있고 코스닥은 0.9%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오늘장 강하게 올라주면서 사실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 탄력도가 조금 더 커진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895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